한국 요괴 시리즈 손, 각, 시. 어느 늦은 저녁, 안개가 자욱한 한적한 산속을 헤매는 건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놓친 사슴이 아까워 한참을 더 사냥을 하던 남자는 기어코 사슴을 사냥한 뒤 해가 지자 급히 산을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사냥에 해는 이미 저물었고 자욱한 안개는 남자의 눈을 가렸으며 스산한 산의 기운은 남자의 발을 묶어 남자를 산에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이대로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잡은 동물들의 가죽만을 채취한 뒤 산을 내려오고 있었지만 한참을 내려와도 마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을 헤매다 지친 남자는 언덕 너머 보이는 어렴풋한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빛을 본 남자는 기쁜 마음에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불빛은 이 깊은 산속에 있기에는 낯설어 보이는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쾅쾅.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문을 두드리며 크게 말을 합니다. 거기 아무도 없소. 산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좀 도와주시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던 대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어여쁜 여인네가 문을 열고 나와 말을 합니다. 웬 손님께서 야밤에 남의 집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겁니까? 남자는 여인을 향해 말을 합니다. 산에서 사냥을 하다 밤이 늦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니 아침까지만 머물렀다. 갈 수 있겠소? 남자의 몰골을 본 여인은 남자를 집으로 들어오라 한 뒤 산속을 헤매느라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네, 금방 상을 차려오겠습니다. 하고 남자를 방에 남겨두고 부엌으로 사라집니다. 남자는 따뜻한 방 안에서 추위와 허기짐에 지친 몸을 추스리고 있을 즈음 문을 열고 여인이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여인이 차려온 상을 앞으로 하곤 허겁지겁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배도 부르고 지친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몰려들었습니다. 꾸벅 졸던 남자를 여인이 이내 깨우며 말합니다. 식사를 하셨으니 이제 그만 집을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저 아래 산길로 내려가면 마을로 갈 수 있으니 어서 서둘러 가시지요. 그의 남자는 피곤함에 이 늦은 시간 산길을 가기가 힘들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아니, 이 늦은 한밤중에 어찌 산길을 내려갑니까? 내 오늘 여기서 좀 머물렀다가 아침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겠소. 그러니 오늘 밤만 좀 머물게 해주시오. 그러나 여인은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거절을 합니다. 남자가 여인의 표정에 뭔가 사연이 있음을 파악하고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혹 내가 도울 일이 있소. 무슨 일이든 말을 해보시오. 남자의 말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합니다. 이 집은 약초를 캐던 식솔들이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금돼지가 찾아와 알 수 없는 이름의 약초를 구해오라고 말하곤 약초를 구해오지 못하자 그 뒤부터 밤마다 집안 식솔들을 한 명씩 잡아먹었습니다. 집안에서 백방으로 수소문해 구해온 약초는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약초가 아니네 하고는 부모님마저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돼지가 오는 날이니 손님께서는 금돼지가 오기 전에 어서 집을 떠나시지요. 여인의 사연을 들은 남자는 이내 화를 내며 난 금돼지가 아닌 호응이 온다고 해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니 예, 오늘 그 금돼지란 녀석을 죽여 그대의 복수를 해주겠소. 그러자 여인은 이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도와주심에 고마우나 손님께서 불행한 일을 당할까 걱정이 되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그런 걱정 마시구려. 내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에게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으리니. 그리고 남자는 소지품 등을 챙겨 약초를 말리던 작은 헛간에 몸을 숨깁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문이 쾅 열리는 소리와 함께 금색으로 물든 돼지 요괴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보게 됩니다. 남자는 헛간에 숨어 있다. 금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여인이 있는 방으로 다가가자 남자는 헛간에서 나와 금돼지의 등을 칼로 찌릅니다. 칼에 찔린 금돼지는 어이없다는 듯 남자를 바라보더니 손을 펼쳐 남자를 날려버립니다. 날아간 남자를 금돼지가 목을 잡고 들어올리자 남자의 품에 챙겨놓은 사슴 가죽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떨어진 사슴 가죽을 발견한 금돼지는 비명을 지르며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더니 벌벌 떨며 무서워합니다. 금돼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남자는 금돼지가 사슴 가죽을 무서워하는 걸 보고 어이없어하며 금돼지 앞에 떨어진 사슴 가죽을 들고
금돼지에게 다가가자 금돼지는 사색이 되더니 그 자리에 기절을 해버립니다. 남자는 기절해 있는 금돼지의 머리를 자른 다음 금돼지의 몸을 사슴 가죽으로 꽁꽁 싸매 절벽에 던져버립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이제 더 이상 금돼지가 여길 오질 못할 거니 걱정 말라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사슴 가죽을 건네며 혹시 모르니 이 사슴 가죽을 대문에 걸어두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자신과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아준 남자에게 고마워하며 말합니다.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여인을 바라보며 난 신립이라 하오. 여인은 신립에게 절을 하며 전 이제 혼자 남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신립님이 절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데려가셔서 첩이든 노예든 신립님을 위해선 뭐든 하겠습니다. 신립은 여인의 말에 난처해하며 나는 이미 혼인을 한 몸이고 처가에 얹혀 살기 때문에 그대를 거둘 수가 없음에 미안하오. 라며 거절을 합니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신립은 해가 뜨자 여인을 남겨두고는 집을 나섭니다. 신립님. 그렇게 한참을 걷던 신립은 어디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자 여인의 집이 불타고 있었고 그 지붕 위에 여인이 올라가 신립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립은 놀라 집으로 달려갔지만 불길은 이내 여인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여인의 한이 서린 불에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신립은 여인의 시신을 묻어주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신립은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게 되고 여러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전투가 이어지던 어느 날 불리한 전황에 놓인 신립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자신이 구해준 여인이 나타나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알려주고는 사라집니다. 신립은 여인이 인애를 갚는구나 싶어 여인이 알려준 대로 전투에 임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조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신립은 왜군을 맞아 여러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투를 앞둔 저녁 신립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는 여인이 나와 문경세제를 벌이고 충주 탕금대에서 싸워야 한다고 하여 신립은 천의 요새인 문경세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충주로 이동하여 허허벌판인 탕금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패착으로 불리는 전투가 되고 유리한 방어기지를 버리고 허허벌판인 탕금대에서의 전투는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조선의 주력군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이후 신립은 탕금대 달천강 근처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수없이 몰려드는 왜군을 죽이며 버티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달천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인이 날 도와준 게 아니라 날 원망했구나. 여인의 말을 믿어 전투에서 대패한 신립은 달천강에 스스로 뛰어들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부하들이 신립의 시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신립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달천강 하류에서 어부가 잡은 잉어의 배에서 옥관자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는 당시 신립이 유품이라 하여 시신 대신 옥관자로 신립 장군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총각씨의 한이 신립 장군을 탕금대로 이끈 것이었을까요? 신립님. 이상 신립과 송각씨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알아본 송각씨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처녀귀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송각씨는 손씨 가문의 각시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주로 소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꿈속에서 등장하기도 하며 억울한 죽음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이나 버림을 받은 원한으로 인해 귀신화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귀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집니다. 총각씨와 신립 장군의 일화는 임진왜란 당시 안정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문경세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기병전으로 왜군을 섬멸하겠다며 늪지어가 된 탕금대라는 허허벌판에서 전쟁을 벌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귀신이 씌이지 않고서야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경세제의 험난한 지형에서의 방어를 하였을 경우 세갈래로 쳐들어오던 적들에게 포위당할 확률이 높았으며 당시 보급도 원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문경세제에서 고립될 경우 버틸 물자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신립장군의 주력 부대가 기마병들로 구성되어 있어 산속 지형인 문경세제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당시 평야이며 도통의 요충지였던 탕금대를 선택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 왜군을 막기 위해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고 마지막은 일본의 고이손에 죽기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신립 장군의 넋을 기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다른 기괴한 요괴와 귀신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 보럼 안녕.